안녕하세요. 한의조 꼰대 아저씨 김영기입니다. 8월 영상교육 일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파레토 법칙 2대8 20% 상위 고객이 80% 매출을 올려준다. 또 우리나라 경제 부의 상위 20%가 부의 80% 이상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도 미국 은행 금융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은행 가면은 여러분들 조금 서운한 감정 많이 느낄 겁니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10분, 30분, 1시간 기다리는 동안 늦게 온 고객이 점장실로 들어간다든가 발피실로 들어가서 바로 업무 보고 가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왜 순서 안 지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런 감정 왜 순서 안 지켜?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걸 보니까 제가 VIP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랬습니다. 상위 20%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밝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20% 안에 못 들어간 분들 이 영상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20% 아니고 10%, 5%, 0.2%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8월 영상 올릴게요. 미용 경영에서 20%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달 매출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지난달 소개를 받고 내한테 차던 고객님이 몇 명인지 확인 체크해 봤습니까? 지난달에 지인의 소개, 추천으로 내를 찾아온 고객이 몇 명 있을까요? 이거 확인하지 않는다면 소개, 추천 고객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면은 계속 번호표 뽑아가지고 써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은행 일을 봐야 될 것입니다. 돈 벌기가 참 쉬워요. 지난해의 매출액, 지난달 매출액, 통계 분석만 잘해도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가 분명히 됩니다. 20%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장학 개론 김성호 회장님 적은 내용 안에 조금만 인용을 한다면 많은 업종에서 많은 유형의 성공한 사업가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개개인은 아주 많은 다양한 경영 방식을 갖고 있었고 모두가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는데요. 성공적인 기업가는 자기 일에 정말 열정이 가득했다. 또 문제 해결에 탁월함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더라. 또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적응을 하고 방향을 바꾸는데 능수능란하더라. 작년에 유행이 있고 10년째 유행이 있고 올해 유행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효적시에 바로바로 바꾸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10년 전에 했던 기술 지금 바꾼 것이 있습니까? 마케팅 전략 바꾼 것이 있습니까? 인사말을 하나 바꿔봤습니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MOT를 하나 바꿔봤습니까? 기술자가 아님에도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자원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도 주고 동기부여도 잘 하더라.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숙련된 의사소통도 잘 하더라.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더라. 좌절과 실패로부터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더라. 안 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찾은 방법을 가지고 응대접대 이렇게 해서 재방문 고객을 만들어내더라. 비난, 칭찬에 의연하더라.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 하지도 않았으며 칭찬을 받는다고 쫙 흥분하지도 않더라. 언제는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성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 앞에 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더라. 일희일비 하지 마라. 열심히 하기보다는 영리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조차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 영리해라, 지혜로워라. 나는 정말 영리하게 고객을 모시고 있는가? 정말 지혜롭게 내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를 지혜롭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본 책 내용 중에서 지혜롭게 부려 먹어라. 내 남편을 지혜롭게 부려 먹어라. 내 와이프를 지혜롭게 부려 먹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한다 칭찬해주면서 더 잘하게끔 만드는 것, 이걸 지혜롭게 부려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재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집사람이 저를 아주 지혜롭게 부려 먹고 있습니다. 집사람 손이 좀 중화독 때문에 손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여보, 손이 좀 많이 거친 것 같은데 내가 설거지 해줄게. 한두 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났는데요, 요즘은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횟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이프가 이랍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 설거지한 것이 더 깨끗해, 더 청결해. 우리 남편은 설거지를 참 잘해.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런 칭찬 들으면서 설거지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꾸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지혜롭게 부려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는 세세히 관심을 갖지만 큰 사고에는 조금 무심하더라. 큰 사고에 무심한 것은 무심한 것이 아니고 무심한 척을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는 기절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큰 사고에 무심한 듯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이더라. 이게 20%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더라 라는 겁니다. 미워해도 좋아한다. 이 말은 리더가 본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사, 사업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장사란 본인이 모든 업무를 제일 잘 알아서 각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를 우리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보다 각각의 업무를 더 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업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구치고 북치고 내가 전부 다 알아서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 있으면 직원들, 여러분들 샵에 계속 있을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성공한 사람들은, CEO들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각각 회사 내의 전문가로 키워나가더라. 그 위에서 컨트롤만 했지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더라. 자립심, 독립심을 키워주더라. 그 말이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소리가 적더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랫동안 내 곁에 붙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작은 돈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잘 쓰더라. 대부분 작은 돈들을 간성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들이라 전략이 가능하지만 큰 돈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더라. 쉬는 날, 휴일을 즐기더라. 걱정 없이 즐긴다. 집에 가면 회사 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집에 가면 미용실 걱정하고 미용실에 나오면 집안 걱정하고 밤낮으로 회사에 일에 몰두하는 업무로는 작은 사업도 성공시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생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휴일을 즐기고 쉴 줄 아는 CEO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더 큰 성과를 이룬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큰 사업가들은 경쟁자가 있으므로 더 즐깁니다. 라이벌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죠. 그래 희열도 커지죠. 올림픽 탁구 보니까 아주 잘했던데 양궁도 마찬가지고 펜싱도 대단하던데 만약에 거기에서 세계 1, 2, 3등 하는 라이벌이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피땀 눈물 흘리면서 훈련했을까요? 그리고 금메달 따왔을 때 그렇게 희열을 느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미용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같은 미용실에 옆에 있는 디자이너 고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경쟁자 라이벌 의식을 가진다면 미용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를 죽이면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경쟁자보다는 잘하려고 할 뿐 절대 그 사람을 배척하는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 경쟁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아저씨가 책을 하나 적고 있는데 언제 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의 인생 제목부터 정해놨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나가지고 지금까지 갑으로 살아본 기억이 없네요. 내 어의 인생으로 지금 이제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글 적다 보니까 저도 갑질을 하면서 살은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딱 태어나니까 제가 태어나서 엉금엉금 기고 엄마 아빠를 외치고 그런 말을 할 때 그때 제가 갑이었습니다. 그때 한 2, 3년은 갑질을 했어요.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누구한테? 할머님한테.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갑. 싸움 잘하는 친구가 갑.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갑. 내가 집에 오니까 아빠가 갑. 나는 을. 집에 있으니까 누나가 갑. 나는 을. 동생한테 갑질하니까 누나가 다시 나를 야단치 쓰니까 또 을. 자, 군에 가도 사회에 나와서 미용실 CEO가 되고 수백 명의 CEO가 되었지만 갑질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을로만 살았는데 내 인생이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을로 살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레토 법칙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다시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마일!